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2월 20일 목요일이죠. 영화 또 하나의 약속 단체 관람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녁 8시에 홍대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상영되는 영화를 함께 보는 건데요. 영화 상영 20분 전까지 상상마당 시네마 지하 4층 영화관 로비로 오시면 됩니다. 물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합니다. 상상마당 시네마는요, 전화번호 02-330-6200으로 문의하시면 위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관람 직후 뒤풀이가 있습니다. 저녁 10시 20분 홍대 바스켓인데요. 역시 전화번호는 02-3144-0100로 문의하시면 위치 알 수 있습니다. 뒤풀이에만 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뒤풀이 장소로 저희들이 무작위로 선정한 홍대 바스켓, 알고 보니까 주인장이 국민TV 조합원이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요, 2면 3면을 올림픽으로 떡칠을 해놨더라고요. 김연아라서 고맙다는 동영상의 인기를 끌고, 그리고 대한민국보다는 김연아를 응원한다. 그리고 기화한 안현수에 대해서도 비난만 있는 게 아니다 라면서 이것을 도전받는 올림픽 애국주의라고 중앙일보가 대서특필을 했던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지배하는 이 한국이 옛날만큼 사랑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는 재벌 기업이 백혈의 노동자에게 가하는 그 징글징글스러운 천대, 최고의 기업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김연아를 박근혜와 닮았다면서 정치에 이용해 먹으려는 부정당선녀 대통령 박근혜 씨가 꼴보기 싫기 때문인 거죠. 중앙일보가 정말로 도전받는 올림픽 애국주의의 그 이유를 쓰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2월 20일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처음부터
저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연극이 끝날 때까지 쏘는 선물입니다. 맹기남 선생님의 연극 은하수를 아시나요? 이거 돈 내고 보려면요 몇만 원씩 줘야 돼요. 오늘부터 저희 팟빵 게시판에 신청하는 선착순으로 딱 한 명씩 커플로 표 2장씩 쏩니다. 예, 반드시 커플이어야 합니다. 남남 커플, 남녀 커플, 여여 커플 상관없고요. 모녀 커플, 부녀 커플, 모자 커플, 부자 커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자, 할아버지, 손녀, 할머니와 손자, 할머니와 손녀 커플 상관없습니다. 신청하시면은 하루 한 분씩 표 2장, 은하수를 아시나요? 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신청하시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함께 써주시면은 딱 하루에 한 분씩만 표 2장씩 드립니다. 네. 영화 배우인가요? 가수인가요? 가수죠, 가수. 가수 이효리 씨의 사연을 제가 SNS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일이 있는데 좀 감동스러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의 손동우 논설위원, 이 손동우 논설위원이 저하고 경향신문 입사 동기입니다. 한 1년 반 전에 간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받고 한 1년 반 정도 휴직을 저 강원도 가서 하고 있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복귀했는데 요즘 열심히 좋은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념녀 이효리, 오늘 손동우 논설위원의 이 칼럼을 첫 머리 칼럼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개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의 개괄적인 의미와 내용이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예절이나 예의, 올바른 생각 등의 뜻으로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따라서 개념 있다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칭찬과 긍정적 평가를, 개념 없다는 비난과 부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연예인들도 개념의 유무로 평가되곤 한다. 연예 활동 외에도 기부나 봉사 등 사회적 선행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들은 당연히 개념 연예인으로 불린다. 영어 소셜과 엔터테이너의 합성어인 소셜테이너도 개념 연예인과 어느 정도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대체로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 발언하는 진보적 성향의 연예인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예, 개념이 있다 해서 개념녀 혹은 개념남, 개념남보다는 개념녀가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은 소셜테이너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기는 합니다만은, 예,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이 험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수 이효리는 대표적인 개념 연예인으로 꼽힌다. 그는 오래전부터 유기동물보호소에 가서 동물들을 돌보고 시설을 청소하는가 하면 자신이 유기동물 여러 마리를 입양해 가족처럼 돌보고 있다. 또 2년 전에는 1억 원을 기부해 효리 기금을 조성한 뒤에 빈곤층 노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이효리를 전국구 1번으로 영입해 간판으로 내세우겠다는 폭탄 선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물론 최 대표의 발언은 기자들과의 편한 자리에서 나온 농담이었지만 이효리의 높은 인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네, 한나라당이 이효리를 탐하다니 정말 스트레스 확 받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효리가 또 한 번 개념을 선보였는데요. 파업 이후 회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노동자들을 돕는 모금운동인 노란봉투 프로젝트에 현금 47,000원과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법원이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액으로 무려 47억 원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어느 주간지가 아니라 이건 손동우 논설위원도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실명을 써줘야 됩니다. 시사인 기사로 접한 한 주부가 10만 명이 모금하면서 47억 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편지와 47,000원이 담긴 봉투를 보내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효리, 시사인을 당연히 구독했으니까 접했겠죠. 편지에서 아이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선하고 순수해서 눈물을 흘렸다. 참으로 적은 돈이지만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리길 바란다 라고 적으면서 47,000원 그리고 편지를 써서 시사인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 편지 때문은 아니겠지만 한 4천만 원, 5천만 원에 머물렀던 그 돈 모금 액수가 훌쩍 1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공경에 처한 이웃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리는 이효리의 마음씀소리가 정말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해배상액 47억 원, 47,000원씩 10만 명이 모으면 47억 원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저희 5만 원 1구자로 모으는 국민TV 조합원 운동도 지금 22,000명 아직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47,000원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희망과 그리고 여전히 버릴 수 없는 가능성을 봅니다. 만약 한나라당 최병열 대표가 지금도 새누리당 대표를 하고 있다면 빨갱이 이효리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세상은 우스운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카페 매니저 정현진입니다. 커피가 다른 카페에 비해 퀄리티가 아주 좋다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가격 경쟁은 지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질 낮은 원두를 그냥 서비스하는 커피숍이고 싶진 않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지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드 매장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커피라면 차라리 봉지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깊은 맛, 아늑한 공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요즘 조합원가입 이 속도가 많이 주춤해서 괴롭습니다. 이제 4월 1일부터 매달 10,000원씩 조합비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재미천도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늘지 않은 것인지 국민TV가 에서 제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은 0.001%밖에 안 되니까 별 상관은 없겠지만은 조합은 그렇게 쉽게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품질로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4월 1일 새로운 뉴스가 선보이면은 아마 물밀듯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그런 낭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제 시간에 그래도 최소한 한 5명이라도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의 위대하신 대통령 각하 박근혜 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조선일보의 칼럼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한겨레신문 김종철 선임 기자의 많이 알면 다치는 청와대. 이게 바로 오늘날 청와대 현실입니다. 들어봅시다.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는 말이 내일 아침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일면에 보도될 수 있다. 신문에 나도 문제 없는가? 미국 클린턴 정권 일기 때 백악관 대변인 등 공보 분야에서 핵심으로 일했던 조지 스테파노 펄러스가 쓴 자서전 너무나 인간적인에 나오는 내용이다. 백악관 참모들이 내부 회의를 하기 전에 늘 되물었던 질문이라고 한다. 항상 당당하게 일했다는 자랑이기도 하지만 백악관이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투명성이 바로 그겁니다. 어제 제가 투명성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들도 항상 회의를 할 때 지금 내가 하는 이 발언이 내일 직원들에게 혹은 조합원들에게 다 공개될 때 조금의 문제도 없느냐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는 합니다. 결국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이른바 진보,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항상 좌파라고 딱지 붙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게 투명한 것이 진보 좌파라면 저 기꺼이 진보 좌파 하렵니다. 물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수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다른 나라 권력 실세들이 일하는 모습이 새삼 떠오른 것은 온통 비밀투성이인 청와대와는 너무 대조적이어서다. 얼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 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갑자기 통일부로 다시 돌아간 천혜성 사건은 청와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통일부의 필수 핵심 요원이어서 통일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시 돌려보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지만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점은 세상이 다 안다. 통일정책실장으로 있던 천 씨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됐을 때 통일부 전체가 환영 분위기였던 반면에 그의 복귀가 발표됐을 때 모두 경악했던 사실만 봐도 청와대 해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거짓 발표인 것은 분명한데 실제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누구도 모릅니다. 이른바 자칭 보수를 칭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밀주의입니다. 알면 다쳐. 야, 우리가 결정할 거야. 니들은 몰라도 돼. 라는 거죠.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들어간 사람이 일주일 만에 다시 원위치 빠꾸를 하는데 그 이유 아무도 모릅니다. 박근혜 정권의 미스터리는 큰 것만 따져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제도 제가 소개해드렸다시피 인수위 시절인 지난해 1월 터진 최대석 사건이었죠. 최대석 이하여대 교수는 통일 안보 분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가정교 사역을 맡았던 인물로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이 가장 유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대석은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일신상의 이유를 남기고 인수위에서 사라졌습니다. 북한과의 접촉을 놓고 국정원과 갈등을 빚었다는 설만 있을 뿐 대통령인 박근혜 씨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밀려난 이유는 아직까지도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됐다가 대통령 취임식 날 오후에 보따리를 쌌던 이른바 이종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 부국장을 지낸 이종원 씨가 출근 하루 만에 청와대에서 자취를 감춘 내막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몇 달 뒤 한국 디지털미디어 산업협회장에 취임함으로써 최소한 이종원의 잘못이나 실수 탓은 아니라는 점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청와대 비밀 이런 것만 아닙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면 칼같이 퇴근하는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누구랑 밥을 먹는지, 누구랑 주로 대화하고 협의하는지도 미궁입니다. 심지어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아들 문제도 그 아들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실제로 무엇 때문에 다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모든 게 기밀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정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의문이 있어도 진상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어보면 전부 모르쇠다. 여권의 한 인사는 청와대에서는 공식 발표 이외에 다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금기다.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다가는 다친다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다들 체득했다고 말했다. 네, 이 이유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권의 이유인지는 모르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대통령이 아끼고 신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스스럼없이 쫓아내버립니다. 이유 묻지 마죠. 왜? 그 사람 마음에 안 든 게 이유니까. 그런 경우 독재 정권 시대 때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이 박근혜 정권에서 설마 일어나고 있지는 않겠죠. 물론 청와대의 비밀이 많은 것은 과거 독재 정권처럼 음습한 일을 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정치 공작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청와대가 내놓고 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보다는 모든 정보가 대통령 한 사람한테로 집중되고
모든 결정을 박 대통령 혼자 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통령에게 올라가면 모든 게 뒤집힐 수 있는데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 자율성이 없는 조직에서는 아랫사람의 능동성과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다. 대신 많이 알면 다친다는 그릇된 처세술과 시키는 일만 하자는 요령만 판치게 된다. 자율 없이는 투명할 수 없다. 지금 박근혜 씨의 청와대는 많이 알면 다친다는 그릇된 처세술,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하자는 요령만 판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수척공주라고 하는 아름답지 못한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수척공주가 뭡니까? 입력하는 정부 외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수많은 것을 만기 출람한다고 보통 과거 절대군주의 용어를 빌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수척공주인 박근혜 씨가 뭘 알아서 만기 출람을 하겠습니까? 뭔가 그 옆에서 정보를 입력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김기춘이든 혹은 이정현이든 누구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재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면 다친다.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하자라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가 부정선거에서 당선됐든 아니든 간에 일단 청와대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알면 다친다, 시키는 일만 하자라는 풍조가 청와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만년에 있다면 다른 정부 부처에 오죽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앞날 걱정됩니다. 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민경남 선생님이 출연하신 연극 은하수를 아시나요는 딱 한 분에게만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게시판에 글을 올린 분에게만 표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 다른 분들은 내일 또 하십시오. 내일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시점에서 제 1번으로 신청한 사람 이름과 함께 이메일 주소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예, 그분에게 연극이 종료될 때까지 하루에 표 2장씩 드리는 이벤트 계속합니다. 아마도 표를 보내주지는 않을 거고요. 몇월 며칠 어디에 보러 가겠다 하면은 아마 그 앞에 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조합원 아니신 분들은 조합원 가입하시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칼럼이 아니고 이번엔 사설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헛소리 해가지고 하루 종일 시끌시끌 했는데요. 새누리당이 막말과 억지로 간첩 조작 뒤엎으려고 하지만은 도저히 덮을 수가 없다는 경향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이 수준 이하다. 품격도 이성도 내팽개친 채 의혹만 덮겠다고 나선 형국이다. 야당을 향해 국익을 생각하라면서 스스로는 외교적 결례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에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도가 지나치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간첩 사건 증거 서류 위조를 확인해준 중국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위조했다고 하는 것은 국익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한 위험한 행태라며 일종의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중국이 후진국이어서 발뺌하고 있다거나 특정한 의도로 한국 사법 절차에 개입하려 했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게 집권당 국회의원이 수교국이자 최대 교육국의 할 소리인가? 중국 정치인이 한국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면 참을 수 있겠는가? 이제 김진태는 중국 갈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아마 블랙리스트 1위에다 올려놨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베라든지 일본 정치인들이 망언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역지사지에서 중국에 사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한국의 정치인이 중국을 대놓고 선진국이 안 된 국가에서는 뭐 내가 꼭 중국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오히려 약 올린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아이고 우리 선진국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야, 이 미친놈아 그러지? 문제는 이 주둥아리 그야말로 재봉틀로 꼬매버리고 싶은 설화 제조기로 불리는 김진태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원내대표인 최경환이는 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잠입한 간첩 혐의자를 편들어 정부를 공격하며 거리로 나섰다고 했습니다. 원내대표인 최경환이가 간첩 혐의자로 칭한 유성 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검찰이 항소심에 제출한 증거는 중국 당국이 위조서리라고 밝힌 터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간첩으로 단정을 짓는 게 바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도대체 그 의혹을 덮기 위해서라면 법치 인식도 인권 감수성도 다 팽개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라고 한 것도 치졸하게 짝이 없는 일이죠. 새누리당의 행태 이면에는 어떻게든 간첩 조작 의혹 확산을 막겠다는 속내가 있을 터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막말과 억지로 적당히 묻힐 수준을 넘어섰다. 의혹의 불길이 정권 전체로 번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는 편이 낫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한중 외교 마찰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자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외교 마찰을 초래할 자해 행위를 하는 이가 누구인가? 새누리당이 틈만 나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국익을 해치는 이는 또 누구인가? 새누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어떻게 새누리당에만 가면은 유체이탈이 그야말로 가업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유체이탈의 그야말로 원조격이자 가장 꼴보기 싫은 유체이탈은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보통 하고 있는데요. 그 대변인으로 간 박대출 씨도 참나 한중 외교 마찰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자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는데 한중 외교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자해 행위를 하는 곳이 바로 국정원이고 바로 그곳이 검찰이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소리를 갖다가 민주당에다 내뱉는 박태철이도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만 가면 전부 다 유체이탈을 경험하는 건지 거기도 다 육체는 사라지고 영어만 남은 영어의 조합원들만 있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친일파가 득세하고 교과서까지 오욕으로 뒤덮이는 2014년. 올해 3.1절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주최하는 3.1절 등반대회에 전국 모든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일 성공적인 TV기국과 국민TV 라디오 개국 1주년을 자축하는 자리. 조합원이 참석 안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지만 씨?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올해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성인은 15,000원, 청소년 이하는 만원의 회비를 지참하시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이시면 됩니다. 산이 높지 않습니다. 트레킹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점심이 죽여줍니다. 가마솥밥, 숯불 삼겹살로 입이 호사로울 것입니다. 인절미를 만드는 떡매치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여주세요.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010-9523-5400입니다. 자, 은하수를 아시나요? 오늘의 당첨자는 동욱이맘 지혜님이십니다.
써주신 이메일로 아마 또 그 연극을 주관하시는 홍보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갈 겁니다. 그럼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셔서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촌스럽게 표 보내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 저희 애끓는 호소가 주의를 해서인지 두 분이 가입해 주셨습니다. 뭐 저 때문에 가입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난 시간 막판에 가입하신 분, 오송님, 그 다음에 AKSWO님, 그 다음에 진우야님은 서울 도봉구 창동에 사시네요. 세 분 조합원과 감사드립니다. 오송님과 진우야님은 출자금 납입까지 해주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아까 유체이탈의 원조는 대통령인 박근혜 씨다라고 했는데요. 염전노예가 있어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꼼꼼하신 대통령 박근혜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설보다 현실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바로 국정원 대선 개입에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소설보다도 현실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고 하더니 어떻게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해서 떨어질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그런 기막힌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한겨레신문의 사설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 선임 절차 다시 밟아라 소개해드리는데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바로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온 박무식이 목사를 만나서 인터뷰하는 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웃겨요.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인터뷰 안 하겠다고 도망갑니다.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박근혜를 지지했던 그런 떨거지 목사를 앉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민주화 기념사업회는 숫자도 한 4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단체예요. 결국은 민주화 기념사업회에다가 자기 똘마니를 이사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박정희를 뭔가 우상하기 위한 수작 아니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한겨레신문 사설 보시죠. 박상증 목사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임명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념사업회 전 현직 임직원들은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임명 취소 행정소송과 박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라고 한다. 박 목사의 이사장 임명은 절차와 인물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정부는 애초 기념사업회 쪽에 박 목사를 이사장으로 추천하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회 쪽은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고 정성헌 전 이사장과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를 추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둘이 아닌 박 목사를 이사장으로 낙점하는 무리수를 뒀다. 물론 법적 인사권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갖고 있다. 그러나 기념사업회 정관 등에는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이사장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설립 이후 4명의 이사장 모두 이 규정에 따라 선임했는데 이번에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리꽂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명박이 때도 그러진 않았어요. 그랬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거기서 추천한 사람 다 배제시키고 박근혜를 빨아주었던 정치 목사를 이사장으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며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자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과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곳입니다. 지난 2000년 여야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합의로 설립됐습니다. 이건 누가 무슨 여당이 한 것도 아니고 야당이 한 것도 아니에요. 여야의 합의로 설립된 겁니다.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 색깔을 지닌 인물이 이사장을 맡을 경우 그 가치가 훼손되고 사업의 방향성이 흐트러지기 십상입니다. 박 목사, 지난 대선 때 유신 두목의 딸이라는 이유로 두목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 표현도 참 두목스럽습니다. 예, 여하튼 그렇다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유신 두목의 딸, 듣는 두목 딸 기분 나쁘겠어요. 아마 제대로 이 발언을 알았더라면 우리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낙하산으로 아마 안 꽂았을 겁니다. 아니, 나를 유신 두목의 딸이라니. 원래 이제 유신 두목의 딸이라는 이유로 두목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박근혜를 지지하는 듯 하는데 알고 보니까 박근혜를 오히려 욕보인 것 같기도 하네요. 친일 교과서라고 불리는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성명에도 이 목사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임직원 40여 명에 한 해 예산이 60억 원 정도에 불과한 작은 기관이다. 구조개혁을 할 것도 없고 이권과는 아예 무관한 곳이다. 아무리 정권 초라고 해도 이런 곳까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걸 보면 그 의도는 박정희 복권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박 목사가 이사장으로 실제 활동을 하면 유신 시대와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굴절된 해석으로 기념사업회의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훼손할 가능성이 큰 정도가 아니라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럴 목적으로 유신 두목의 딸 운운했던 그 목사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처럼 애초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부적절한 인물을 게다가 추천 절차마저 짓밟고 선임해버렸으니 민주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이사장 선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박상경 목사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며 나름 우리 사회 발전에 이바지연 공로가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년에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용단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조갑재 씨부터 시작해서 몇몇 분들 보면은 젊었을 때 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추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월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 세월의 그 무서움 속에서도 빈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오늘 저녁 8시에 홍대 상상극장인가요? 상상시네마에서 또 하나의 가족 영화관람 있습니다. 신청 또 하나의 약속인가요? 또 하나의 가족이었는데 나중에 약속을 이름 바뀌었습니다. 관람이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비평은 여기까지입니다.